네, 안녕하십니까. 예비 재수생 여러분, 수정쌤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는 예비 재수생이라고 불러드리고요. 다음 달부터는 그냥 재수학생 이렇게 부를게요. 자, 오늘은 재수를 마음먹은 학생들의 부모님께서 학원으로 문의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15년 이상 재수학원의 전임 선생으로 근무하면서 성공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공부했었어 라는 것들을 다 떠올려서 글로 써봤고 그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재수시키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 많이 하세요. 어머님들은 우리 학생들을 공부하는 걸 보면 탐탁지 않으니까 얘가 재수한다고 해도 믿업지도 못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재수 성공과는 상관없이 재수는 한다고 하면 시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30쯤 된 그런 사람들 만나보면 고3 때 재수 없이 바로 대학을 간 학생들은 재수 못한 걸 되게 아쉬워하고 내가 재수만 했어도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가져서 재수는 해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그 다음 여부겠죠. 제가 보통 최근에 2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한 해 평균 500명 이상의 재수생을 만납니다. 제 담임반 학생들도 있고 제가 소속된 학원의 학생들도 한 500명 정도 내외가 되는데, 그래서 재수 성공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되는데요. 고3 때 정시로 수원대 정도 갈 학생이 재수해서 건국대 정도로 가면 이 정도는 완전 초대박입니다.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건국대 정도를 정시로 갈 수 있는 학생이 재수해서 연대나 한양대를 가는 이런 케이스도 흔하지는 않습니다. 점수가 올라도 그렇게 많이 안 오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자, 그럼 재수 성공했던 아이들은, 이 정도 이상으로 올랐던 아이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냐면 1번, 실패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모의고사 보고 나면 너 모의고사 때 왜 이번에 성적이 생각만큼 안 나온 것 같아? 이러면 뭔가의 이유를 자기 자신에서 찾아요. 저는 이번에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 시험을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무엇을 잘 못해서 시험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 또 그 이유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죠. 그런데 반대로 실패하는 아이들의 특징, 혹시 현재 고3인 학생들이 1년 동안 자기가 공부해온 걸 스스로 반성해 보면 되죠. 이번 시험은 운이 안 좋아서 실수가 많았어. 멘탈이 나가서 시험을 망쳤어. 멘탈이 나간 건 자신의 의지죠? 1교시 국어를 망해서 수학도 망했어. 집에 와서 풀어보니까 5개나 더 맞았어. 이런 거 의미 없는 변명이죠? 뒤에 앉은 애가 기침을 너무 많이 했어. 컨디션이 안 좋았어. 컨디션 유지를 잘 하는 것까지가 수험생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학원 선생님이 별로야. 이런 것도 역시 변명에 불과하죠. 이렇게 이유를 밖에서 찾는 학생들은요, 재수를 하는 동안 서울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은 자신의 근처에 있는 재수학원을 여러 곳을 옮기면서 재수학원 투어를 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는 여러분 스스로의 문제점을 찾고 그걸 고치는 게 성공으로 가는 쉬운 길이고요. 재수에 성공했던 학생들은 시간 관리와 스케줄 관리를 정말 잘해요. 보통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성공한다는 건 여러분이 만약에 현재 수학의 100분위로 70%라고 해봐요. 1등급은 96%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26%를 남을 앞질러야 되잖아요. 남들은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만큼 이상으로 막 공부를 하는 상황에서 재수해서 성공을 해야 된다는 건 남보다 뭔가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한정돼 있는데 성공한 학생들은 틈새 시간, 자신에게 조금만 틈이 나는 그런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공부를 해요. 밥 먹으면서 단어 외우는 학생들 보면 저는 그렇게 대견해 죽겠거든요. 또 하나는 학습 플래너를 꼭 써요. 그런 학생들은. 그러니까 자신의 앞으로 일주일 또는 보름의 미래의 계획을 딱딱 세우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플래너를 쓰라고 하면 저는 학습 플래너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래서 네가 실패한 거야. 저는 플래너 쓰는 거 싫어해요. 좋아서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래 안 하고 원래 했던 사람이 없죠. 안 했더라도 지금부터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습관이나 공부 방법들을 바꿔야만 되는데, 그런 자신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귀찮아하는 학생들은 재수에도 실패 각이죠. 어른들만 꼰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조언을 이해는 하지만 그대로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고
고집을 피운 학생들을 저는 20살 꼰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부모님도 확실히 고3 때 실패했던 방법으로 아이들이 또 공부를 하겠다고 주장하면 양보하시면 이제는 안 돼요. 그 다음 성공했던 학생들은 자기 절제력이 뛰어납니다. 제가 전에 대형 재종반에서 근무할 때 제 반 학생이 3, 40명이 되는데 그 학생들을 지켜보면 그 중에 두세 명 정도는 두드러지게 자기 절제력이 강해요. 이런 학생들은 어른인 저보다도 절제력 면에서는 더 제가 배울 만큼 그렇게 뛰어난 학생들인데, 예를 들면 모의고사 날 4시 반 정도 되면 시험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하원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저녁에 애들 다 간 다음에도 교실에서 묵묵하게 자기 틀린 게 뭔지를 체크해 봐요. 조금 무서울 때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의 자기 절제력. 오늘 같은 날은 정말 놀고 싶을 텐데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수능은 우연에 의해서 잘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끊임없이 약간 비인간적으로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애들이 성공하고요. 우리 고3 학생들, 이제 재수하려는 학생들도 그렇게 자기 절제력을 발휘해야만 남과의 간격을 줄이거나 남보다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성공한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시기에 맞게 선생님이 저도 조언을 하거든요.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때는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라고 말하면 조언이 즉각 먹혀요, 그런 아이들은. 그래서 자기의 공부 방법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변화시키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아무리 제가 말을 해도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공하지도 못했던 스타일을 그대로 고집하는 그런 애들을 보면 성공하기 쉽지 않겠구나라는 예상이 되죠. 그리고 성공하는 학생들은 멘탈 관리를 잘 합니다. 재수하는 동안은 기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모의고사도 잘 봤을 때보다는 못 봤을 때가 많으니까 기쁠 일이 많이 없고, 그냥 기쁜 일이 하나 있다면 매월 성적이 올라가는 학생들은 그 맛에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복 없이 공부를 하는 게 재수 성공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에요. 근데 실패하는 아이들은 매달 보면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뭔 고민이 그렇게 많은지 계속 고민을 달고 살아요. 시험을 망칠까봐 고민해요. 시험 공부를 하지도 않으면서. 좀 무던한 아이들이 재수 생활을 훨씬 잘하고요. 시험을 잘 봤거나 못 봤거나 모의고사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은 아이가 재수 성공하는 게 더 확률이 높고요. 여름쯤 되면 이제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그 시기를 잘 넘기는 아이들이 재수 성공의 확률이 높아요. 자, 그 다음에는 성공하는 애들은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도 효율적인 공부를 하거든요. 일단 가성비가 있고 실속 있는 공부를 합니다. 어떤 어머님들하고 상담을 해보다 보면 우리 아이 대치동에 땡땡땡땡 학원 다녀요 라고 해요. 근데 제가 그 땡땡땡땡 학원을 알거든요. 한 반에 50명, 60명씩 막 공부를 하고요. 대형 칠판 강의를 하고, 그냥 그런 거는 멋내기 공부예요. 제가 보기엔 그런 수업이 얘한테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어머님들은 그런 데 보내면서 마음의 위안을 찾나 봐요. 여러분, 큰 학원들은 학원의 운영 목표가요, 학생의 성공은 뒷전인 경우가 많아요. 큰 학원들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거나 학생을 관리 통제하는 데 효율성 있는 그런 정책과 시스템을 가진 경우 경영 성과, 즉 돈을 많이 버는 것에 극대화가 목표이지 한 명 한 명 학생의 성장과 실패를 눈여겨보거나 잘 됐을 때 기뻐하고 더욱 잘 됐을 때 노력을 하고 안 됐을 때 안타까워하면서 방법을 찾는 그런 일들은 잘 안 하더라고요. 학생도 공부를 멋으로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1년 내내 유명한 인간 강사의 수업을 들어요. 근데 제가 보면 열심히 또 안 들어요. 이렇게 유명한 인강을 계속 1년 동안 들어왔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았으면 진짜 이번에는 방법을 바꿔보세요. 이제 재수학원을 찾으실 텐데 그 재수학원의 선생님의 수업을 정말 잘 듣고 선생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방하고 따라하고 이렇게 하는 게 성적을 올리는 것에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제목의 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보통 인강책이 화려하죠? 남들에게 보여주는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냥 뭔가 하는 것 같긴 하지만 흉내만 내고 있을 뿐 공부에 실속이 없습니다. 7번째, 수능은 사실 재미있는 공부가 아닙니다. 공부가 재미있는 건
성적이 올라서 좋은 대학을 가겠다, 향상되겠다라는 기대인 거지 공부 자체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학책 한 권을 5번 이상 보라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지겨워해서 한 번 보고 나면 새로운 책을 보길 원해요. 왜 다시 안 봐? 문제를 보면 답이 생각난대요. 그래서 제가 좋아. 그래서 그 중에서 한두 문제를 발췌해서 풀어보라고 하면 또 풀지 못해요. 그러니까 책은 여러 권만을 사고 한두 번 정도만 겉핥기로 쭉 넘기는 거지 책이 많이 책상에 쌓여 있기만 하지 실력이 늘진 않습니다. 수학은 한 권을 여러 번 풀어보는 게 좋아요. 무엇을 내더라도 방금 공부한 것처럼 맞출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한 5년쯤 전에 3월에 32점을 맞았던 학생이 그해 수능에서 92점까지 오르는 걸 봤거든요. 그 학생은요, 제가 주문한 대로 여러 권의 책을 보지 않고 한 권만 계속 반복해서 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와서 제가 여기까지 공부했는데 앞으로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중간중간 와서 자신의 학습 방향을 물어봐요. 그런 학생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죠. 8번, 늘 긴장하면서 현실 파악을 잘해야 합니다. 수능날 저녁에 자신의 기대와 수능 성적이 달라서 막 울고 불고 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보면 안쓰럽긴 한데 저는 사실 그런 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학생들은 또 보름이나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생글생글생글해서 예전으로 돌아옵니다. 활기찬 게 좋긴 한데 이 충격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나중에 공부의 열정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또다시 긍정과 낙관주의로 막 돌아옵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지금 고3 학생들은 고3 내내 낙관하셨잖아요. 제가 6월에는 못 봤더라도 9월에는 잘 볼 거예요. 9월에는 못 봤더라도 수능 때는 잘 볼 거예요. 엄마, 수능 때는 무조건 성적 올릴게요. 과학은 지금 안 해서 그렇지 지금부터 해서 수능 때는 2등급 찍겠습니다. 우리 애가 지금부터 성적 올린대요. 이런 말 들을 때는 저는 사실 조금 웃겨요. 성적을 내리겠다고 말하는 학생은 없거든요. 수능 최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근거 없는 낙관들을 해서 결국 수능날 이루지 못했잖아요. 이루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낙관들을 계속 재수 때도 근거 없이 한다면, 그러니까 현실주의자가 되라는 뜻은 아니고 이런 낙관을 하려면 그것에 걸맞는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되죠. 부모님이 보시기에 재수하는 우리 학생이 내 아들과 딸이 재수하더니 진짜 제가 달라졌구나 확연히 느껴져야 성적은 조금 오르는데 재수해도 그대로네 라고 말하면 성적이 안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9번째, 자신의 수준에 맞게 한 계단씩 올라갑니다. 수학도 100점을 맞으려면 60점, 70점, 80점, 90점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현재 점수는 60점대인데 킬러문항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오버죠. 보통 이렇게 욕심이 많은 학생들, 욕심만 많은 학생들은 그렇게 오버를 각 과목에서 하다가 비효율을 만들어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오르지 않은 애들은 이렇게 효과적이지 않는 수준의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수할 때는 자신의 실력을 조금 냉정하고 정확하게 딱 판단을 하고 거기서 한 칸씩 오르는 겸손한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성공하는 애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공부를 해요. 수능은요, 절대 운으로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번 시험이 운이 안 좋아서 망쳤다. 이거는 변명입니다. 잘 본 애들은요, 계속 잘 보고 잘 볼 가능성들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근데 수능을 기대만큼 못 봤어요. 평소에 1, 2등급 나왔는데 이번에 3등급 나왔어요. 4등급 나왔어요. 이건 뭔가 부족한 거예요. 하다못해 수능 때 시험 보는 깡이나 담력이 부족한 것도 실력 부족이죠. 제가 본 성공한 아이들은 치밀하게 공부를 합니다. 쉬운 개념도 계속 반복을 해요. 수학을 90점대 넘어가도 2점짜리, 3점짜리 무시하지 않아요. 쉽다고 무시하지 마라는 그런 말에 귀 기울여서 학습에 반영을 하는 아이들이죠. 보통 실력이 부족하고 계산 실수가 많고 개념을 잘 잊어버리는 애들이 쉬운 문제는 또 무시해요. 그러다가 당하죠. 다음은 선생님의 노하우를 잘 모방합니다. 성공하는 아이들은 기록을 열심히 해요. 자신의 개념 노트에 배운 내용들을 정말 정성껏 잘 기록을 합니다. 문제를 이렇게 풀어라는 방법과 개념과 이론을 설명해주면 눈여겨봤다가 그대로 따라해요. 이런 애들이 가르치는 보람을 주는 애들이죠. 근데 안 그런 애들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도요,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냥 풀어요. 그러니까 왜 배우는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잘 받아들이지 않은 학생이죠.
재수학원을 앞으로 다니시게 된다면 여러분의 멘토 선생님을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그 선생님을 모방하고 자주 가서 물어보고 고민 있으면 상담하고 이렇게 계속 그 선생님을 통해서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은데, 우리 대다수의 학생들은 모니터 속의 우상을 섬기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제 맞춰갑니다. 성공하는 학생들은 입시에 대한 현실감을 가지고 있어요. 입시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입시를 매일매일 공부하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스펙과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앞으로 나는 정시를 어떻게 할 거야, 수시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틀을 잘 잡고 공부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입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그걸 열린 마음으로 듣고 받아들이는데, 고집이 있는 학생들은 고3 때 수시를 겪으면서 자기가 느꼈던 생각대로만 재수할 때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수시 때, 고3 때 수시에서 용논술을 쓴 학생들 중에서는 재수하면 논술을 안 써요. 논술이 어려워서 자신은 못할 거래요. 그러면 남는 건 정시밖에 없는 거죠. 근데 논술을 실패한 거는 논술 공부를 안 하고 상향으로 써서 실패를 한 거지, 자기가 적정하게 지원을 하고 그것에 맞는 논술 공부를 재수하면서 계속 한다면 확률은 높아지는 거죠. 자신의 경험만을 전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수시 지원한 대학은 적당했나요? 이 물음은 여러분이 이번 수능에서 거둔 성적 있죠? 수시에 지원한 대학들이 있죠. 이 둘이 비교적 비슷하면서 일관성이 있는지를 한번 반성해 봐야 됩니다. 내가 수시에서는 최상위 6개 대학을 지원했는데 지금 정시 점수는 인서울이 못 갈 정도가 나왔다. 이건 자신의 실력을 잘못 평가한 거예요. 여러분이 재수한다고 오를 수도 있고 많이 안 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실력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딱 한 계단, 두 계단 정도만 오를 수 있는 그런 입시의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으니까 현실감 있게 공부를 하고 한 칸씩 한 칸씩 밀려 올라가듯이 공부를 하는 게 재수 성공의 길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디서 재수를 하느냐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재수를 하느냐가 성공을 결정짓습니다. 재수한다고 기숙학원 보내거나 어디 보내는 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애가, 우리 수험생이 얼마나 열심히 할 건지의 마음의 변화가 중요한 거고요. 물론 학원도 치열하게 학생의 성공을 연구하고 관찰하고 아이들이 공부를 최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당연히 중요한 얘기죠. 위에 설명드렸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쭉 제목만 정리해 봤습니다. 약간 추상적인 내용도 있긴 한데요. 여러분이 이 12가지의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고, 지금은 비교적 시간이 많잖아요. 재수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올해 고3을 지내면서 부족한 건 없었는지를 파악을 하고, 딱 지금 노트나 다이어리에다가 여러분이 드는 마음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 마음, 초지일관하는 그 마음을 갖도록 재수 생활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약간 잔소리 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들은 실제로 성공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니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하나 뼈 때리는 마음으로 잘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수종쌤이었습니다. 안녕.